현우가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집 전세 돌리면 요양원비 충분해요. 보증금 2억, 월세까지 합치면 요양원 입소비와 생활비가 나온다는 계산이었어요. 제 인생이 숫자로만 재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짚고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겨울 미끄러져 다친 허리가 아직도 말을 듣지 않았죠. 봄볕이 창가로 스며들던 그 오후, 장남 현우가 아내 미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현우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계산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거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정말 위험해 보여요. 턱도 높고 화장실도 좁고. 저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모든 모서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엔 낡고 불편한 공간일 뿐이었죠. 집 전세 돌리면 요양원비 충분해요. 현우가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증금 2억, 월세까지 합치면 요양원 입소비와 생활비가 나온다는 계산이었어요. 간병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나아요. 저희도 회사 일이 바빠서.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배려라는 포장지로 싼 거절이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영이 벽장을 열더니 제 근속기장을 꺼냈습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야겠어요. 부피만 차지하는 추억이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40년간 버스 기사로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차까지 운행한 날들, 승객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진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부피만 차지하는 추억이라니. 잠깐만요.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속기장을 도로 받아 안았죠. 낡은 가죽 표지가 손에 익숙했어요. 현우와 미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계획에 없던 저항이었거든요.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남은 인생을 남의 계산에 맞춰 살아가는 일 말입니다. 현우네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조심스러웠어요. 손녀 은지의 방 옆 작은 다용도실이 제 공간이 되었죠. 침대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목욕은 미영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실수가 생겼죠. 허리를 굽히다가 균형을 잃어 욕실 바닥에 물을 쏟았습니다. 아, 정말 미영이 한숨을 쉬며 걸레를 들었어요. 다음부턴 미리 말해주세요. 조심스럽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보행 지팡이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은지 방 앞 복도에 세워두었더니 다음 날 현관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미영이 치운 거였죠. 복도가 좁아서요. 은지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할 때마다 현관까지 가서 가져와야 했어요. 허리가 아픈 저에겐 작지 않은 고생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현우와 미영은 회사 이야기만 했어요. 승진 얘기, 동료 험담, 아파트값 상승 소식. 저는 그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활센터는 어떠셨어요? 가끔 현우가 물어보면 저는 답하려 했어요. 물리치료사가 허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미영아, 우리 부서 팀장이 또 제 말은 늘 중간에 끊겼습니다. 현우는 제 얘기보다 자신의 얘기가 더 급했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고 밥만 먹었어요. 그런 저녁이 반복되면서 저는 지갑을 자주 만지작거리게 됐습니다.
안에 낡은 스티커 하나가 있었어요. 빨간 비상벨 모양이었죠. 버스 기사 시절 안전교육에서 받은 거였습니다. 승객의 안전한 귀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강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40년간 제가 지켜온 신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누구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고 있을까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굴욕들이 매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눈치를 봐야 하는 일상,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로고가 선명한 브로슈어였어요. 저는 안경을 끼고 표지를 들여다봤죠. 아버지 집 시세 조회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현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전세 돌리고 보증금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요양원비 매월 자동이체로 처리하고요. 저는 브로슈어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사진 속 집은 제가 40년 넘게 가꾼 마당도 직접 칠한 대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수와 가격만 적혀 있을 뿐이었죠. 내 이름의 집인데요.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잠시 멈칫했어요. 물론 소유권은 아버지 거죠. 하지만 관리는 제가 하는 게 나으니까 왜 나쁘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기엔 복잡하잖아요. 계약서 검토하고 세입자 관리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수민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팸플릿을 들고 있었죠. 오빠 왔구나. 아버지, 저도 알아봤어요. 수민이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요양원 안내서였어요.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좋다고 소문났어요. 요양원 둘러보러 가요. 수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팸플릿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얀 침대, 일률적인 식당, 복도를 걷는 어르신들. 모든 게 똑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진행해야죠. 현우가 펜을 꺼내며 말했어요. 서류에 사인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펜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일어나서 현관으로 걸어갔죠. 신발장 위에 걸린 열쇠고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 열쇠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 열쇠 하나 저희가 보관할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현우가 뒤따라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스페어 키를 떼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40년 넘게 제가 지켜온 집의 열쇠가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소유권은 제 거라면서 관리는 자신들이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잠깐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열쇠 다시 주세요. 현우와 수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만약을 위해서인데 만약이 뭔가요? 제가 언제 문제를 일으켰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어조였어요. 40년간 수많은 승객들 앞에서 안전방송을 했던 그 목소리였죠. 현관에 서서 바라본 거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손님이 된 집. 제 의견은 묻지 않고 결정되는 일들, 열쇠마저 남이 관리하는 상황. 이건 배려가 아니었어요. 통제였습니다. 재활센터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늘 이렇게 잠시 쉬어야 했어요. 허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유독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현우와 열쇠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열쇠는 돌려받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미영은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제가 답하자. 그분이 제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지 마시고 벤치에서 일어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물 좀 드세요. 탈수일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저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박성이라고 해요. 복지 담당이죠. 박성의 이름도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재활센터 다니세요? 허리가 불편하시나 봐요. 저는 허리 다친 경위를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 얘기가 나왔어요. 장남네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요양원만이 답은 아닌데요. 박성희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자료였어요. 어르신 공공주거 아세요? 무장애 설계에 생활지원까지 포함된 임대주택이에요. 월 임대료도 저렴하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엔 넓은 거실, 안전바가 설치된 화장실, 낮은 싱크대가 보였습니다. 요양원 말고 어르신이 주인이 되는 집도 있어요. 박성희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인이 되는 집이라니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대기 기간이 있긴 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박성희가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청 절차, 소득 조건, 입주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근데 어르신, 뭔가 특별한 일 하셨나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제가 지갑에서 근속기장을 꺼냈습니다. 박성희가 받아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40년 무사고.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셨을까요?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언제였을까요? 며느리는 부피만 차지하는 추억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이야말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자격이 있어요. 경험도 많으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박성희가 신청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대기하는 동안 준비할 수 있고요. 혹시 모르죠. 생각보다 빨리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가능성의 무게였을 겁니다. 박성희가 명함을 건네며 웃었어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어르신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벤치에서 일어서는 제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였거든요. 밤 11시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승무일지를 꺼냈어요. 40년간 매일 기록했던 일지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최종 운행 완료 40년 무사고 달성, 그 아래 빈 공간에 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나. 글씨가 떨렸지만 마지막 점을 찍을 때는 손이 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박성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신청서를 내밀자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시범주택 견학도 가능해요. 주민센터 옆 건물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벽마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접 잡아봤습니다. 튼튼했어요. 주방 싱크대는 낮았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설거지할 수 있는 높이였어요. 비상벨은 여기에. 박성희가 침실 벽에 빨간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지갑에서 꺼내보던 그 비상벨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걸 누르면 관리실로 바로 연결돼요. 저는 비상벨을 만져봤습니다. 제가 누르는 벨, 제가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벨이었어요. 1층 라운지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매주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강체조, 요리 교실, 물론 참여는 자유예요. 자유, 그 말이 좋았습니다. 생활지원사도 주 2회 방문해요. 하지만 기본은 독립생활이에요. 독립,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박성희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기대, 희망,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대기 기간 동안 준비할 것도 있어요. 박성희가 체크리스트를 건네주었어요.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표정을 다잡았어요. 더는 누군가의 계산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다짐, 제 인생의 운전자는 저라는 확신. 40년간 수많은 승객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제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차례였어요. 현우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급했어요. 아버지, 계약 진행 중인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제 주민센터에 다녀온 걸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연락했어요. 다음 주까지 전세 보증금 이체하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하는 현우.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야, 계약 취소해내. 뭐라고 하셨어요? 현우와 미영이 동시에 되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내 노후 비용은 내가 쓴다. 관리 위임도 못한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키운 침착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든 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내가 정할 게 아니고. 그때 수민이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마음도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수민아,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배려와 통제는 달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결정부터 하고, 내 물건을 추억이라고 치부하고, 내 집 열쇠까지 가져가려 하고. 현우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너희 짐이 되지 않겠다. 대신 내 선택을 존중해라. 그게 진짜 효도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민이 코를 훌쩍거렸고 현우는 계산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르신 공공주거에 신청했다. 제가 마저 말했습니다. 대기 기간 동안은 여기 있겠지만 연락 오면 이사 갈 거야. 공공주거요? 그게 뭔데요? 미영이 물었어요. 무장에 설계된 임대주택이야. 생활 지원도 받고 무엇보다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곳이지.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양원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자유가 있어. 선택할 권리가 있어. 저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40년 동안 승객들 안전하게 모셨어. 이제 내 인생도 내가 안전하게 모셔갈 거야. 수민이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미안함이 섞인 눈물 같았어요. 제가 봉투를 들고 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현우와 미영이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로 제 인생을 말한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입주일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아침 일찍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반지하에 사는 도영이었습니다. 자청해서 짐을 날라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첫날 저녁 공동부엌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40년간 기사식당에서 배운 비법이 있었거든요. 김치는 잘게 썰고 밥은 미리 기름에 볶고 마지막에 김가루를 톡톡 와 냄새 좋네요. 도영이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모여들어 제 김치볶음밥을 맛보며 감탄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쁜 말입니다. 다음 날 생활지원사 이민정이 방문했어요. 어떠세요? 첫날 잘 지내셨어요? 안부를 묻고 물리치료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강요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아침 스트레칭에 참여했습니다. 이웃 김철수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전직 교사셨죠? 다른 분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비상벨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버튼이 벽에 달려 있었어요. 손을 뻗어 가볍게 눌러봤습니다. 곧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실수로 눌렀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누르세요. 전화를 끊고 혼자 웃었습니다. 내가 누르는 벨이지 누군가를 부르는 벨이 아니다. 40년 전 안전교육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승객들을 지키는 벨이었다면 지금은 제 자신을 지키는 벨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제가 선택해서 누를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어요. 내 집 내가 주인인 집 4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유였습니다. 한 달 뒤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현우와 수민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미안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도 놓였어요. 괜찮다. 너도 걱정돼서 그랬던 거지. 거실을 둘러본 수민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안전바도 잘 되어 있고 수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었습니다. 냄비 받침이에요. 공동 부엌에서 쓰시라고 받아보니 정성이 느껴졌어요. 직접 골라준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김치볶음밥 유명하다며요? 저희도 맛보고 싶어요. 공동 부엌으로 내려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수민이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기사식당에서 40년 봤으니까.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도영도 왔고 김철수 할아버지도 오셨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현우와 수민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민이 말했어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1층 공동 라운지로 갔습니다. 벽에 액자를 걸 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근속기장이야. 여기 걸어두려고 제가 액자를 벽에 걸었어요. 40년 무사고 기록이 적힌 근속기장이 라운지를 밝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안전귀가 교육을 할 거예요. 박성희가 제안해준 봉사활동이었어요. 젊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이었죠. 부피만 차지하는 추억이라고 했던 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네요. 수민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추억은 나누면 더 값진 거야. 제가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와 수민이 돌아갔어요. 작별 인사가 전과 달랐습니다. 걱정 섞인 눈빛이 아니라 존중이 담긴 시선이었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승무일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 달 전 적어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나.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늘도 내가 운전한다.
40년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셨듯이 이제는 제 인생을 안전하게 모셔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정해져 있었죠.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배려가 아닌 존중받으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